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버섯구름. 섬광과 함께 도시 하나가 순식간에 증발하고 모든 생명을 태워버리는 열폭풍과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재, 방사능. 핵전쟁이라는 단어는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끔찍하고 절대적인 파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핵전쟁의 공포를 이 직접적인 파괴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핵폭탄이 터진 그 순간의 섬광보다 더 길고 더 고통스러우며 지구 전체를 심판하는 진짜 재앙이 그 뒤에 찾아온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핵겨울입니다. 핵전쟁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빙하기. 핵폭발의 직접적인 생존자들마저 결국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암흑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행성 규모의 생태학적 재앙입니다. 이 끔찍한 시나리오는 1980년대 냉전 시대의 세계적인 천문학자 칼 세이건과 그의 동료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제기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대체 핵폭발이 어떻게 지구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인류 최후의 겨울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지식, 인류의 운명을 건 마지막 질문, 핵겨울의 과학적 메커니즘과 그 생존 가능성을 추적합니다. 여기서 잠깐 1분 컷 지식을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청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한 제보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시 핵겨울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핵겨울의 비극은 핵폭탄이 땅에 닿는 그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그 폭발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화재 폭풍에서 비롯됩니다. 현대의 핵전쟁 시나리오는 군사기지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적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기 위해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된 도시를 주요 목표로 삼습니다. 핵폭탄이 도시 상공에서 폭발하면 그 열기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아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건물과 자동차 그리고 아스팔트와 숲이 동시에 불타오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화재 폭풍이 발생합니다. 이 화재 폭풍은 마치 강력한 용광로처럼 엄청난 양의 검은 그을음, 즉 미세한 탄소 입자들을 대기 중으로 뿜어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화재의 강력한 상승 기류는 이 검은 그을음 덩어리를 비와 구름이 존재하는 대륙권을 뚫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성층권까지 쏘아 올립니다. 성층권은 공기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비나 눈이 내리지 않는 말 그대로 날씨가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륙권에 뿌려진 먼지나 오염 물질은 며칠 안에 비에 씻겨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번 성층권에 도달한 이 미세한 검은 그을음 입자들은 씻겨 내려갈 방법이 없이 제트 기류를 타고 수개월에 걸쳐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 행성을 검은 베일처럼 뒤덮어버립니다. 최신 기후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면적인 핵전쟁은 물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제한적인 지역 핵전쟁만으로도 약 100여 개의 핵폭탄이 사용될 경우 수백만에서 수천만 톤의 그을음이 성층권에 도달하여 지구 전체를 뒤덮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성층권에 형성된 검은 그을음층은 거대한 선글라스처럼 태양빛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구는 기나긴 황혼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태양이라는 거대한 난로가 꺼지자 지구의 기온은 재앙적인 수준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제한적인 핵전쟁만으로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수년 동안 수도 이상 하강하며 마지막 빙하기 때보다 더 추운 기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면전의 경우 북반구의 여름철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급격한 기온 강화와 햇빛의 차단은 인류 문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농업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광합성이 멈추고 여름에도 서리가 내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쌀, 밀, 옥수수와 같은 모든 작물은 전멸합니다. 전 세계적인 농업의 실패는 곧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으로 이어집니다. 생태계의 붕괴는 육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바다에서는 해양 생태계의 기반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죽기 시작하고 이는 곧 해양 먹이사슬 전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숲은 말라 죽고 초원은 얼어붙으며 바다는 죽음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핵폭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들도 이 재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식량 수출입은 완전히 중단되고 각국은 얼마 남지 않은 비축 식량을 두고 끔찍한 내부 갈등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은 마비되고 국가는 해체되며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얼어붙은 땅 위에서 식량을 찾아다니는 원시적인 생존 투쟁을 벌여야만 합니다. 수년이 지나 마침내 성층권의 그 흐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다고 해도 인류의 시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핵폭발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재앙이 생존자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오존층의 파괴입니다. 핵폭발의 거대한 화구는 엄청난 양의 질소산화물을 생성하여 성층권으로 뿜어냅니다. 이 질소산화물은 지구의 생명체를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오존층을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검은 그을음이라는 차폐막이 사라진 하늘에서는 이제 치명적인 수준의 자외선이 아무런 필터 없이 지표면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이는 극심한 피부암과 백내장을 유발하고 남은 식물들의 유전자를 파괴하여 지상에서의 생존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방사성 낙진의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핵폭발로 인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방사성 물질들은 토양과 물을 수백 년간 오염시킵니다. 이 오염된 환경에서 자란 식물을 섭취하고 물을 마시는 생존자들은 암과 백혈병 그리고 세대를 이어 나타나는 끔찍한 유전적 기형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인류라는 종 자체가 완전히 멸종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남반구의 일부 지역이나 지하 벙커 등에서 소수의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은 사실상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국가도 사회도 기술도 지식도 모두 사라진 세상. 그것은 석기 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라 21세기에 파괴된 폐허 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자원을 두고 서로 싸워야 하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새로운 암흑 시대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핵겨울은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과학이 예측하는 핵전쟁의 가장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도시의 불이 하늘의 불을 끄고 지구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칼 세이건이 핵겨울 이론을 처음 발표했던 이유는 인류에게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과학적인 경고였습니다. 핵전쟁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으며 오직 공멸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핵무기의 진짜 위험성은 그 폭발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의 대기, 하나의 기후, 그리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핵겨울이라는 끔찍한 가능성이야말로 우리가 이 위험한 무기를 영원히 없애야 하는 가장 명백한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지식, 인류 최후의 겨울, 핵겨울 시나리오 편이었습니다. 1분 컷 지식을 구독하고 더 많은 지식을 만나보세요.